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폭립폭록 전략촌마을 학살 사건이라고 70명을 살해했다라는 논란이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결론을 따지면 한국군의 학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한국군의 어느 소대가 그리고 어느 군대가 학살에 주체했는지 확정하지를 못했어요. 애매하구나. 범인이 네네, 없구나. 확실치 않아요. 그리고 미군 조사관들 또한 그 마을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한국 부대가 학살을 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증거도 없다라고 없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황도 그리고, 없고 증거도 없고. 확실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심적은 한국이야? 그러니까 당시 사진과 이런 정황들은 있어요. 정황은 있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입고 있었던 아까 이야기했던 군복도 군복. 한국 군복처럼 보여요. 근데 한국 사람 같은 동양인이니까 옷만 바꿔 입으면 그러니까요. 모를 것 같아. 그리고 당시도 밤이었고요. 좀 애매하네. 네, 지금 되게 애매해요. 근데 심적으로는 한국군의 학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증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한국군의 학살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단정짓긴 좀 그렇다. 네. 이와 같은 학살들이 전번 재판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과 명령에 의해서 저지른 것이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죄의 측정 정도가 확실히 다르대요. 형벌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게 뭐가 다르냐? 개인이 했던 것과 이렇게 명령에 의한 것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학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대요. 이렇게 개인이 한 것들은 학살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명령을 해서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것을 학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 학살했다라는 건 증거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베트남전은 게릴라전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당시에 이제 민간인과 전투원의 구분이 되게 애매모호했대요. 왜냐면 당시 베트남전은 아까 여자 백투공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 남녀노소 할 것이 전부 일치 단결해서 싸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럴 수도 있네. 민간인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막 싸울 수밖에 없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지속적인 이런 게릴라전을 겪다 보면 결국 이제 민간인들을 의심할 수밖에 당연하지. 없잖아요. 내 생명에 네. 걸렸는데. 남자들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자도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도 나오잖아. 알포인트에서도 그게 여자 매춘부가 아니라 여자가 나왔는데 네, 군인이었잖아. 그래서 결국 의도치 않은 이제 민간인 상해와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베트남에서 대규모 작전에서는 미리 이제 몇 차례 전단지를 뿌렸대요. 지정 일자까지 베트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특정 날짜까지는 떠나라고 민간인들은 베트남공이 아닌 사람들은 빨리 떠나세요라고 이제 삐라들을 막 뿌렸대요. 우리 정부에서? 네, 아. 전단지 막 뿌려가지고 대규모 작전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대규모 작전에 전단지를 보고 보통 이제 게릴라들은 다 도망갔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부비 트랩에 의해서 사상자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교전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노력은 했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학살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역이 실제로 이제 주월 한국군 주둔 지역하고 일치하지 않는 아,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진보 언론들이 이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특정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역사적 배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 없었는데 어떻게? 네. 그 예를 들어 그 한국군 증오비라고 올라온 사진에 묘사된 병사가 남베트남국 복장에 남베트남군 부대의 패치를 달고 있는 경우도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그냥 헷갈리는. 네,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리고 학살 주장에 보면 한국군이 월남전에 가져다 쓰지도 않은 독가스 이야기가 나와요. 독가스를 뿌렸다 뭐 이런. 그리고 심지어 보유한 적도 없는 그 B-52 포격기를 몰고 이제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B-52는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학살을 숨기기 위해서 전차로 시체를 짓뭉겼다 뭐 그런 내용도 있대요. 전차가 없구나. 예. 한국군은 당시 전차가 없었대요. 예. 장갑차는 있었는데 전차는 없었대요. 심지어 시체를 파묻은 것도 아니고 짓뭉개는 걸로는 이거를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명확하게 증거가 아닌 거죠. 당시 베트남전에는 남베트남군도 있었고 북베트남군도 있었고 미군도 있었고 한국군도 있었고 그리고 연합군도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소수민족군도 있었고 민병대들도 있었고 어떤 편인지 모르겠네. 네,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있는 전장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군복을 위장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한국군인지 아닌지는 사실
우리도 전쟁할 때 그거 하잖아요. 수화하잖아요. 이거 아니고서는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어느 군인지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학살의 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월매 있잖아요. 북베트남군. 또 양민 학살이나 포로 학살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실제로 양민 학살이나 포로 학살을 했었거든요. 그 친미나 친정부 마을에서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남베트남 베트콩 같은 경우에도 학살을 벌인 경우도 되게 많았었대요. 그러니까 서로 막 같은 나라 사람끼리 막 죽이고 하는 경우도 더 많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 의해서? 네,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학살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자들이 말하는 것들도 잘못된 기억일 수 있다는 거죠. 확실치 않네. 네. 이러한 점을 다 고려해 볼 때 한국군의 군복 내지는 한국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군인 것 같다 라는 것만으로 한국군의 학살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서나 자료가 증거 자료가 없어요. 이게 이 모든 게 현 베트남 정부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진상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거부했거든요. 그거 왜 그런 거야? 무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보다는 그 사람들도 양미를 학살할 증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 조사를 하면? 네, 그 조사를 지들도 하면 까발려지니까? 네, 지들도 그 한 게 있는 거예요. 뒤가 구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학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하고 싶다고 이걸 진상조사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베트남 정부에서 과거의 일 따위는 관심이 없다. 그냥 베트남 투자에만 집중해달라라는 그래.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정부는 미리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 그건 잘 맞아, 모르겠어요. 맞아. 얘네가 분명히 하자 그러면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처럼 이제 국내 언론들이 주장했던 이야기들은 다 믿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극좌파에서 주장하는 거는 박정희 정부가 파워를 네, 맞아요. 주도했으니까 네네. 공격거리였잖아. 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렇기도 하죠. 예, 약간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한국군이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대부분 베트남이나 미국 측 자료가 아니고요. 한국인들이 출처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예. 피해자에서 입증하는 거는 증언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거 외적이고는 다른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남베트남 장교로 복무한 윙공 루안이 쓴 책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월남 장교로 복무하면서 미군이나 한국군이 전쟁 범죄나 강간을 저질렀다는 소문들이 많이 들었지만 대부분 근거가 없었고 베트공 선전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물론 한 건도 없지는 않겠지만 당시 엄격하게 처리되었다고 서술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트랑에서 한국군 한 명이 소년을 강간하고 죽인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군법으로 사형 선고를 했다고 하고요. 예. 소녀가 살해당했던 자리에서 총살을 했대요. 그 정도로 한국군에서는 그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썼대.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학살 사건이 있었다면 이런 대형 사건이 터졌으면 아마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남베트남 전역에서 한국군을 몰아내자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당시에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시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반전 여론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지지하는 기자들이 미국 기자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보도를 했을 거다. 당연히 보도를 했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기록이 거죠. 아예 없고. 네. 뭐 당연히 당연히 미국이 졌잖아. 그렇죠. 이 전쟁이. 네. 그래서 안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지금 열세한데. 아니야. 아니요, 당시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반대를 되게 하는 많았다고. 여론이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기 전에 지기 전에? 네, 지기 전에 이 전쟁은 왜 해야 되는 거냐. 굳이 할 필요 없는 전쟁을 왜 계속하냐. 그만둬라라는 언론의 그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론도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학살이 있었었고 그랬었다면 충분히 기사거리가 됐었죠. 근데 그런 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이슈까지는 안 돼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네. 맞아. 그래.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나 학살이 있었던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사과하고 보상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면서 이것이 막 마치 일본군과 같다라고 비교하는 건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위안부를 만들고 민간인 생체 실험까지 했던 집단이잖아요. 일본군은. 근데 여기에 한국군을 비교하는 거는 너무 비하기 심한 거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9월 이제 한국군 군사령부에서는 분명히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지시를 내렸대요. 그 지시 내용은 자료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5톤 트럭이랑 사고 난 거를 세발 자전거랑 사고 난 거랑 비교하는 거죠. 네네, 그런 거죠. 참전 용사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가정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들 하죠. 근데 그것들은 베트공과 민간인을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들인 거지, 부대 전체가 한 사실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 내용들에 의하면. 그리고 당시의 전장에서 공식적인 명령은 100명의 베트공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민간인은 살려라 라는 것이 공식적인 명령이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한국군 사령부는 최소한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었네. 네. 그리고 철저히 양민을 보호하려고 했었고, 군사재판으로 이런 것들 약간 증명하기도 했고요. 왜냐면 실제로 군사재판으로 죽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죽은 소녀 자리에서 총살했듯이. 네네네. 당시 이제 베트남전 한국군 개입 말이 많죠. 정당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고요. 근데 일본과 비교할 만큼 우리가 이제 전쟁이 시작할 때도 사실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M1 한국 사람들이 가서 죽은 네. 거라고요. 우리는 동맹국으로 참전한 근데 안 갈 수도 없었어. 미국 네. 눈치 보느라고. 파병국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군도 6.25 때 도와줬잖아. 일본이랑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어, 안 할게. 그러니까 그런 거가 우리는 일본한테 그런 피해를 받았고 막 이런 걸 막 듣다가 그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트남 가서 그러지 않았겠어? 라고 하면 자동으로 연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생각보다 베트남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잘 알아보진 않아. 사실을 따지기가 힘들지. 가치 판단이. 이 베트남전으로 인한 그 베트남의 피해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여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월남 도중에 이제 발생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단체들도 가서 위령비도 만들고 있고요. 후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순국이었던 베트남도 실제로 우리나라가 사과했을 때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문제 삼지 않겠다. 남은 건 한국 사람들의 인식 변화뿐이네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교과서는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 월남전에 한국군들이 가서 민간인들이 피해가 있었다. 그리고 뭐 라이타이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라. 한국군이 가가지고 가지고 현지 네, 여자. 현지의 그 여자들을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문제를 생긴. 그건 맞잖아, 근데. 그렇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실제 기록하고 있어요. 가르치고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사례는 있었어요. 그런 민간인들을 학살이라고 하기보다는 피해를 입혔던. 근데 이거는 일본군과 다르게 비교 안 한다고. 몇 번 얘기해. 이거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주제인가 봐. 일본인들과 다르게 네. 그냥 일반 사병. 일본은 자기네들 정부 중심으로 그렇죠. 양민학살을 한 거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부가 네. 보호하려고 했다. 그래서 한국군, 일본군이라고 등치시키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파병 가셔서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그런 오명을 제가 좀 지워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참 몰랐던 게 많네요. 반성하겠습니다. 미니 코너. 이쯤에서 미니 코너 하자고요? 무슨 미니 코너요? 군대에서 있었던 귀신 이야기. 귀신 이야기. 누가 먼저 하실 건가요? 도발이 먼저 해야지. 제가 먼저 한다고요? 저도 어디서 본 건데, 한 병사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할머니가 총각 캔 좀 따줘, 내 손에 너무 힘이 없네. 그래서 병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캔을 받았대요. 캔 뚜껑을 딸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같이 경계 근무를 서던 고참이 뺨을 확 후려가겠대요. 이 미친 새끼! 그러면서 수리탄. 수리탄이구나. 알고 봤더니 그게 수리탄이었던 거예요. 귀신이 흘려가지고. 네. 그 당시에 거기서 흠칫. 네, 할머니가 나타날 이유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남자가 홀렸던 거예요. 할머니가 단순히 캔을 따달라는. 근데 그런 경계 근무 수잖아. 그럼 한 곳만 오래 보고 있잖아. 그럼 좀 기분이 좀 이상해. 네. 근데 나도 운전하잖아, 막 새벽에. 그러면 헛고 보여, 진짜.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잖아. 자주 얘기하셨잖아요. 어. 그러니까 너 고속도로 이것도 얘기했었나? 고속도로 이렇게 막 강릉에서 이렇게 막 서울로 오고 있는데 새벽이었어. 자전거가 고속도로에서 진짜로 자전거가 내 옆을 와 되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심지어 추월해서요? 그 보인다니까 꺾것이.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깨 있는데 뇌가 자고 있는 거지. 그리고 한 번은 거인이 그게 너무 웃겼어. 거인이 이렇게 횡단하더라니까 내 앞에서 큰 발로 쿵. 하면서. 본드 하신 거 아니에요? 약물 중독의 의심. 아니야 근데 진짜 피곤하면 헛게 보여.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야. 그래, 맞아요. 헛거를 보니까 맞아요. 끽 밟다가 사고 나는 거야. 졸리면 자. 그러니까. 제발. 좀 쉬었다 가세요. 다음 배틀이야 이거? 네 배틀이죠. 아 자신 없는데. 제가 지금 단독 선두죠. 도파리가 생각보다 짧고 강했는데 그러게. 벌써 심장 아파요? 나는 이런 분위기만 잡히면은 심장이 아파. 비도 오고. 어떤 선임이 후임을 너무 심하게 갈고서 후임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이 선임이 말년 휴가를 앞둔 전날이었어요. 전날에 이제 내일 휴가니까 기분 좋게 잠이 들었는데 이제 새벽에 오줌이 마려서 잠시 깼대요. 깼는데 이상하게 너무 몸이 가볍더래요. 그래서 밑에를 봤는데 자신이 자고 있던 거예요. 유체 이탈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 선임이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 상황이 처음으로 겪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막 막사 주변도 돌아보고 위병소에도 가보고 했는데 위병소에 원래 앞에 근무를 2명이 쓰고 있어야 되는데 3명이 있던 거예요. 지금 유체 이탈 된 상태야? 네네. 스페셜 포스 것처럼? 네, 그런가 봐요. 3명이 있더래요. 그래서 분명히 2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이 더 있길래 자세히 봤더니 어디 낯이 있더래요, 모습이. 봤더니 자기가 갈궈서 죽었던, 자살했던 후임이 근무를 서고 있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야, 너 여기 왜 있어? 그랬더니 후임이 딱 웃으면서 네 몸 가져가려고 했지 하면서 잽싸게 막사로 뛰어가더래요. 그러면서 딱 생각해, 자신이 지금 유체이탈했다는 게 딱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막 울면서 안돼 안돼 하면서 자신도 막 뛰었대요. 근데 그때 딱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옆에 있던 상병이 이제 실제 이제 깬 거죠. 옆에 있던 상병이 막 그 병장님 하면서 깨우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근데 어디 휘리릭 소리가 나더니 창문에 있던 걸려있던 커튼이 움직였대요. 창문은 닫혀 있었고. 빠져나간 거구나. 네. 귀신이다. 귀신이 그 후임이 빠져나간 거죠. 안도파리 1등. 네. 여기까지 제가 단독 승부입니다. 난 스페셜 포스 그 죽었을 때 자유 시점 생각하니라고. 아, 되게 빨리 갈 수 있잖아 자유 시점이. 그렇죠. 게임은 해롭습니다. 그런 말 하기에는 자 메르미.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오예 2등. 기권하겠습니다. 어이 꼴등. 저 다음에 준비해 올게요. 꼴등은 저거야 커피. 커피 무슨? 잘 마실게요. 내가 1등이야. 넌 기권이야? 네. 내가 해줄게. 군대 안 갔다 쓰니까.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날은 이제 진돗개가 발령이 돼가지고 인근 부대에 경계 근무가 되게 강화돼 있었던 시기야. 네. 그래서 폐쇄되어 있었던 간이 초소들 있잖아. 안 쓰고 있던 초소들. 네. 거기에도 이제 병력이 투입이 됐던 거야. 그래서 병장이랑 일병이랑 근무를 서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잖아. 병장들이. 야, 나 좀 잘 테니까 누구 오면은 대응 잘하고 깨워라. 이렇게 병장은 자고 일병 혼자 근무 서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계속 흘렀어. 근데 일병이 계속 깨어 있는데 교대조가 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야. 2시간이 지났는데. 이상하네. 보통 한 10분 전에 오거든. 네. 그래서 좀만 기다려보자. 괜히 뭐 설레발 쳤다가 빠졌다고 욕만 먹지. 왜 빨리 안 오냐고 전화할 순 없잖아.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자고 있던 병장이 이제 부시시한 눈으로 일어나. 그러더니 야, 교대조 올 때 넘지 않았어? 상황실에 전화해봐. 이런 거야. 그래서 TA312라고 그 딸딸이라 그러지? 네. 신어주는 거. 그래서 수화기를 딱 들었는데 얘가 폐쇄 초소였던 거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통신이 안 되는 거야. 아, 그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병장님 이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장이 나 통신병 새끼들 이거 빠져가지고 야, 좀만 기다려보자 하고 30분을 기다렸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병장이 야,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다른 초소 가서 알아보고 올게. 다른 초소 가면 통신이 되니까. 그렇게 5분이 흘렀을까? 병장이 오는 거야. 일병한테 막 오더니 초소 밑에서 야, 이 상황 해지된 거래. 우리 초소는 철수해도 좋대. 여기 빨리 나와.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둘이 걸어서 복귀하는데 한 5m 걸었나? 그때 일병이 병장님 죄송합니다. 저 초소에 랜턴을 좀 놔두고 온 것 같아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초소로 졸라 뛰어 올라갔어. 근데 초소 구석탱이에 그 병장이 자고 있는 거야. 오. 금방 같이 복귀하던 병장이. 그래가지고 아까 그쪽을 딱 쳐다봤어. 그러니까 씩 하면서 웃으면서 없어지더래. 따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따라가서 홀려서 간 거지. 꼴등. 왜 꼴등이야 새끼야. 1등이지. 근데 그런 비슷한 얘기 되게 많은데 응. 제 친구 어머니가 좀 영감이 뛰어난 귀신을 잘 그러니까 보는. 무당은 아닌데 무당 엄마는 친구 따로 있었고 어머니가 조금 꿈 같은 거 꿈을 만든 거야. 그래, 꿈 잘 꾸시는 근데 분들 오늘 있어. 새벽에 엄마가 일어나더니 야야 뒷집 할아버지 아니다 이러시더래. 그 말이 더 무서워. 아니다. 애한테 말하기 그랬던 거야. 아니다 이러더래. 근데 엄마가 그날 무슨 꿈 꿨냐면 뒷집 할아버지네 집에 까만 옷을 입은 어떤 형체가 이렇게 쓱 들어갔는데 그날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얘기 진짜 많아. 사실로 확인된 거. 맞아요. 까만 근데 거. 되게 감이 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맞아요. 약간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잘 꿈인데. 꾼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주변에 그러니까 귀신도 막 뚜렷하게 누가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뿌옇게 형체로 이렇게 보인다네. 맞아요. 이목구비나 이런 거 잘 보이지 않고. 특별히 또 꿈을 잘 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 까맣게 보이는 거는 있잖아. 좀 빠르대. 까맣게 보이는 거는 빠르는데 그 까맣게 보이는 거는 일부러 나타나는 거래. 보이라고. 근데 하얗게 나타나는 게 있어. 그거는 좀 천천히 움직인대. 하얀 거는.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보는 거래. 그거. 일부러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보여지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보게 되는 거네요. 까만 건 일부러 걔가 나타나는 거고. 그때 무섭다. 강들이 잠 다 잤다 이제. 신음하고 있어. 밖에 비도 오는데. 오늘 어떻게 집에 갈래? 뭐 별로 무섭지도 않구만. 네. 제가 1등한 걸로. 축하드려요. 수류탄 좀 센데? 그래. 뭔가 죽음의 공포와 귀신의 공포가 둘 다 느껴졌어. 영화에서 막 이제 나중에 같은 악은끼리 막 이제 죽이잖아. 그렇죠.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또 알아봤어. 오늘은 앞에 뭐 인트로 없어? 인트로? 있어. 갑자기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블랙홀 30. 진짜. 그러면 놓치나요? 자기 제멋대로. 진짜. 인트로 해주세요. 네, 안녕들 하신지요? 웃지 마. 웃긴데 어떻게 알면서요? 아이씨, 손석기 한 건데. 어디가 손석희 아나운서야? 어디 말투만. 네, 안녕들 하신지요? 그렇게 안 한다고. 안녕들 하신지. 그거는 간신이잖아. 알았어. 이방 이런 거. 2005년 6월. 아이 꼬였어 나 이 새끼들. 네, 2005년 6월 피파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가 한창일 때 경기도 연천에서 일어났던 의혹 덩어리 사건입니다. 최근 발생했던 임병장 사건과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임병장 사건은 2014년 6월 똑같은 6월이야. 22사단에서 발생했던 사건이고 네. 오늘 말씀드릴 사건명 GP530 김일병 사건. 김일병. 이거는 2005년 같은 달인 6월 28사단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맞아요. 내가 28사단 훈련소 나왔거든. 그러니까 기억해요 저는. 왜냐면 그때 엄청 이슈여가지고. 자,
6월 19일 오전 2시 30분 새벽이지. 김일병은 초소 경계 근무 중 다음 근무자를 깨운다는 이유로 내무실로 오게 됩니다. 이 한 줄부터가 이상하지? 이상한 거 못 느꼈어? 다음 근무자를 깨우려고? 근무지탄 아니에요? 다시 읽어줄게. 김일병은 초소 경계 근무 중 다음 근무자를 깨운다는 이유로 내무실로 오게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치? 경계 초소를 지키다가 다음 근무자를 깨우러 지가 직접 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여기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1층은 내무실, 상황실, 뭐 취사장 이런 게 있어. 거기서 이제 한 층 더 올라가면 이제 초소가 4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한쪽 초소는 고정이고 이 3개 초소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는 식이야. 네. 그럼 다음 근무자를 상황병이 깨워서 이제 같이 가줘야 되는 거잖아. 맞죠. 상황병이 같이 가줘서 3개 초소를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쓰는 건데 이걸 자기가 직접 깨우러 가겠대. 근데 더 웃긴 건 그걸 또 보내줬어. 누가 보내겠어요? 같이 경계근무 2명 쓰잖아. 그 선임이 같이 보내줬다는 거야. 그래, 너가 깨우고 와라. 말이 안 되는. 그것도 GP에서, 네. 최전방에서. 우리 일반 부대에서도 근무지 이탈은 정말 심각한 군법 위반인데 최전방 GP에서 근무 이탈은 정말 말도 안 되지. 뭐 군 기강이 빠져서 이런 부조리한 관행이 있던 곳이라고 쳐. 그렇진 않았겠지만 상황병이 정말 못된 놈이라 해가지고 그래. 짬 없으니까 네가 빨리 갔다 와. 야씨, 내가 가야 돼? 그냥 네가 깨워서 네가 알아서 해. 이럴 수 있잖아. 네, 그리고 그럴 수 아까 있죠. 내가 피파 그게 왜 얘기를 했었냐면은 세계 축구 청소년 대회 축구 있었다. 본다고? 그렇지. 상병이 축구 본다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쳐. 근데 깨우러 간 게 시간이 김일병이 근무 시간이 1시간이나 더 남아있는 시간이야. 조사해 보니까 2시 30분에 깨우러 갔다 그랬는데 이거는 근무 교대할 시간도 아닌데 깨우러 3시 갔다는 30분에 거죠. 가야 되는데 2시 30분에 간 거죠. 이상하지. 여기서부터가 벌써 다음에 일어날 의혹에 비하면은 이거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수준이야. 이거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 자, 그 와중에 김일병이 지 총은 초소에 냅두고 내무실에 도착했어. 총은 놔두고 갔어. 근데 총은 없었지만 자기 몸엔 탄창 2개와 수류탄 1발을 소지하고 있었어. GP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내무실 들어가서 고참의 총을 훔쳐. GP 특성상 긴급 상황 대비해서 총을 관물함에 놓을 수도 있거든. 시건장치 안에 놓고. 네네. 총기 보관함에 안 넣는. 응. 다시 그 총을 훔쳐가지고 자기 탄창 2개 있었다 그랬지. 네. 하나를 결합해. 결합하는 도중에 한 발이 꼬였나봐. 그럴 수 있죠. 한 발 꼬여가지고 어떻게 착착착 하다가 잡땡이 빠지니까. 25발 중 24발을 장전이 돼 있어. 그리고 다시 내무실에 가서 수류탄이 있었다 그랬지. 네. 수류탄을 휙 던져. 던지자마자 바로 상황실로 가. 총을 들고. 네. 근데 수류탄은 3초 정도 있다 터지잖아. 네.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이제 빵 하고 터졌겠지. 아, 자다가 완전 날벼락이네. 그리고 수류탄이 터지면서 동시에 정전이 됐대. 그 불이 다 꺼진. 지금 여긴 벙커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지. 완전 빛이 안 어둡죠. 들어와. 근데 상황실에 가는 도중에 중간에 체력 단련실이 하나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 GP장 있지. GP장이 체력 단련실에서 나오더래. 놀래가지고 꽝 소리에. 네. 놀랐겠죠, 당연히. 그래서 쐈대. 네. 5, 6m 앞에서. 네. 안 이상해? 그 시간에 왜 일단 체력 단련장에 있었으며 GP장은 2시 30분에 자러 갔었네. 그리고 5, 6m 앞에서 총을 어떻게 쐈으며 그 암흑 속에서. 누가 튀어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지. GP장이 튀어나왔다는 것도 몰라. 네. 누군지도 신분이 확인이 안 돼. 그렇죠. 어두운데 지금 정전인데. 그렇지. 그것도 6m 거리에서 정조준에서 쐈대.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평소 자기가 싫어했던 상황 장교를 죽이려고 상황실로 가는데 그 장교가 이제 딱 나오더래. 상황실에서 또. 그래서 그 장교한테 빵 쐈는데 장교가 피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다시 상황실로 들어가서 숨었대. 근데 여기서 상황실 옆에 있잖아. 바로 상황실 옆에 관측 장교실이 있거든. 네. 근데 이 관측 장교는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잠만 잤대. 그 수류탄이 터지고 총알이 빠바바방 하는데 그걸 못 들었다고요? 응. 그래서 잠만 잤대. 그래서 얘가 상황 장교를 못 죽여가지고 다시 내무실로 돌아와. 근데 내무실에 돌아오는 도중에 취사장이 또 있거든. 그렇겠죠. 근데 취사장에서 또 병사 한 명이 나오더래. 네네. 그래서 빵 쐈는데 발을 맞춘 거야. 네. 그래가지고 얘가 발 맞고 하면서 막 다시 취사실로 도망간 거지. 그래서 뒤따라가서 취사장에서 나온 사람을 확인 사살을 했고
그리고 총알이 이제 다 떨어졌어. 그래서 탄창을 다시 새로 갈아. 마지막 탄창이지. 25개. 응. 그리고 내무실로 다시 가서 25발을 다 쏴. 난사. 아무데나 그냥 다 갈겨버린 거. 막 갈긴 거야. 자, 여기까지 정확히 7분 걸렸어. 엄청 짧은 시간인데요. 그치. 이때까지도 상황실 옆에 관측 장교는 잠을 자고 있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고요. 잘 들어봐. 더 웃겨. 이게 난사를 했잖아. 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자기 근무지 초소 있지. 그리고 다시 갔어. 근데 가는 도중에 다른 초소에서 근무 중인 고참이 생각난 거야. 아 맞다. 저 새끼도 나 존나 많이 괴롭혔었지. 그러면서 그 초소 문을 딱 열고 들어가지고 그 평소 나를 괴롭혔던 고참한테 총을 딱 켜놔. 그리고 빡! 방아쇠 당겼더니 총알이 다 떨어진 거지. 난사를 했으니까. 응. 그래서 착착착착 이런 거지. 그리고 총알 다 떨어졌잖아. 근데 자기 죽일 뻔했잖아. 네. 근데 그냥 냅뒀대. 뭐죠? 그리고 짬 없는 애가 총을 겨누면서 착착 했는데도 그냥 냅뒀다고요? 그냥 냅뒀대.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자기 근무지로 가서 내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자기 초소로 이제 복귀를 했어. 그러면 이제 같이 근무 서던 고참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그래 너가 갔다 와 보내줬다고 하는. 네. 근데 너가 그 고참이라면은 뭐 물어보겠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 다음 근무자 깨웠어? 네. 깨웠어? 뭐 이러겠어? 설마? 밑에서 막 총알이 50발이 발사가 되고 수류탄이 터지고 막 난장판 됐는데. 그러니까 왜 그걸 못 들었냐는 거죠,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총을 또 그대로 들고 들어갔단 말이야. 아, 자기가 쐈던 총 어디서 난 총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당연히 그게 물어보지. 네, 네. 야, K1으로 쐈거든 얘가. 네네. 훔친 총이 K1이야. 야, 너 그 K1 어디서 났어? 이건 물어봐야 되잖아. 그렇죠. 안 물어보고 그냥 또 같이 근무 섰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거 뭐야? 군대 얘기 맞아? 맞아. 진짜 실제 일이었었다.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 필자가 봐도 이상한데? 그지. 그리고 상황실에 숨어 있다가 목숨을 구했던 그 장교 있지, 상황 장교. 얘가 상황 파악한 다음에 병사들을 다 집합시켰대. 그리고 손에 냄새를 맡아본 거야 다. 그러니까 김일병 손에서 화약 냄새가 나서 얘가 용의자다 해가지고 체포를 했다. 이 사건으로 사망자가 8명이 나왔고 부상자가 2명 이렇게 발생했어. 여기까지가 군 수사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야. 조작이네.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슈가 나왔었죠, 그때. 뭔가 앞뒤가 안 맞지만 어쨌든 군 수사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이 얘네 사건을 믿어보고 내무실로 한번 가보자고. 김일병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야? 내무실에 수류탄 던졌죠. 수류탄 던졌지. 그 수류탄을 가장 정통으로 맞은 사람이 박상병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박상병이 시신 위치를 보니까 자기 자리가 아니라 반대편 침상에 가서 죽어 있는 거야. 이쪽 침상이 아니라 복도를 건너서 반대편 침상에서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봐. 왜 박상병이 자기 자리가 아닌 반대쪽 침상에서 죽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말이 수류탄 위력으로 반대편으로 날아간 거래.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시신 상태를 한번 보자 해가지고 시체 사진을 보니까 화상을 크게 입었어. 네. 화상만 입었어. 말이 안 되죠. 수류탄을 정통으로 맞았는데 화상만 입은 거야. 닷집 밝혀져야죠. 그렇지. 수류탄을 정통으로 맞은 사람이 화상만 입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온 사지가 찢겨 있어야지 정상이지. 참고로 수류탄 던져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럼 수류탄을 한 15m? 20m 높이에서 던져요. 밑에 웅덩이에. 물웅덩이. 그러면 물 웅덩이에서 터져요. 그 물 웅덩이 물이 그 위에까지 넘어온단 말이에요. 물기둥이. 네. 그 정도인데 수류탄을 던졌는데 화상만 입었다고요? 심지어 바로 옆에 있던 조상병이라고 있거든. 이 사람은 파편 하나도 안 박혀 있고 말짱해. 진짜 말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박상병이 희생정신으로 수류탄 날라오는 거 보고 온몸으로 감싸지 않았냐. 응? 자고 있는데 이거 날라와서 잘 자고 있는데 2, 3초 만에 수류탄 터질 거 아니야. 네. 그걸 확인하고 진짜 1초의 고민도 없이 내가 이걸 덮을까 말까. 이 고민도 없이 그걸 덮었다고? 말도 안 되지. 뭐 잠결에 이제 뒤척이다가 어떻게 덮었다고 아니, 치자. 그 덮어도 화상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 뭐 잠결에 이렇게 뒤척이다가 덮었다고 쳐. 근데 530 GP에서 쓰던 수류탄 있지. 네. 530에서 쓰는 수류탄이 딱 터졌을 때 어떤 원리냐면
진짜 조그만 쇠구슬 있잖아. 그게 1000개가 분산이 된대. 그러면 총알 1000개가 있는 건데. 그렇지. 똑같죠. 조그만 쇠구슬이 1000개가 360도로 퍼지는 거야. 그래서 쇠구슬이 들어가 있잖아, 1000개. 그래서 시체에 박혀있는 파편을 빼봤어. 쇠구슬이면 무슨 모양이어야 돼? 동그라미. 동그래야 되잖아. 근데 파편 모양이 사다리 꼴인 거야. 그래서 야, 니들이 쓰는 이 K413, K413 수류탄인데 이거 파편 모양이 왜 사다리 꼴이야? 동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 수사부에서 아, 깜빡했네요. 이게 K413 수류탄이 아니라 수출용 H87이라는 수류탄입니다. 이런 거야. H87은 그런 모양인가 봐.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제조사인 한화에 전화를 했어. 알아보니까 그 H87 마름모골 파편 수류탄 그거요? 그거 국내에 내수용으로 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국내에서는 쓸 수 없었다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의문점. 내무실의 상태. 그럼 너네 이 일이 일어난 내무실을 상상을 해봐. 어떻게 돼 있어야 돼? 피가 난자야죠. 피 막 살점도 막 네. 터지고 막 그래야 되잖아. 네. 아수라장이 진짜 응. 됐겠죠. 아수라장 맞아. 그렇게 네. 돼 있어야 돼. 근데 가보니까 내가 사진으로 봤거든. 강대리 방보다 더 깨끗한 거야. 진짜 진짜 깨끗하네. 깨끗하네요. 깨끗하네요. 아, 네. 그 미싱 한번 한 건데 그러면 그 정도면? 우선 관물대에 피 한 방울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 그 빨래 널어놨던 건조대 있지. 그것도 그대로 있어. 난사를 했는데요? 응. 그리고 우리 수류탄 네가 말했듯이 아까 물에 던지면은 펑 하고 물기둥이 솟잖아. 네. 이게 왜냐하면 수류탄이 터지면은 한 40% 가량이 하늘을 향해서 터진대. 하늘을 향해서 40% 가량이 터져. 그럼 내무실 천장은 개판돼 있어야 되지. 그렇죠. 다 으스러져 있어야죠. 근데 오히려 그 선풍기 매달려 있잖아. 네. 천장에. 그것도 말짱하고 벽 시계도 말짱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 말도 안 되는데. 천장이. 근데 하나 그나마 형광등 한 개는 깨져 있더라. 형광등 한 개는. 아니 그 정도 소리면 한 개 깨진 게 아니라 다 깨져야 될 텐데. 그지. 왜냐면 그 수류탄 던지면 그 위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인데. 아, 그럼 꿍 하면서 울릴 네. 텐데. 근데 아까 초소에서 뭐라 그랬어? 그냥 같이 근무 네. 그대로 썼대잖아. 그러니까요. 이상한데. 이러자 왜 이제 그 수류탄 터지는 흔적이 없잖아. 네. 그래가지고 물어봐.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내무실이 이렇게 깨끗해? 이러자 군 수사부에서 박상병이 아까 말하지 않았냐? 박상병이 온몸으로 덮어가지고 60에서 70%의 쇠구슬을 흡수한 것이다. 60% 흡수한 거래. 박상병이. 그럼 400개 남았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내무실 천장이랑 관물대 이런 곳에 막 살점이 막 붙어 있어야 되고 시체가 아예 각각이 찢어져 있어야 돼. 정통을 받은 박상병은. 맞아요. 근데 화상 흔적만 있었다 그랬지. 말이 안 되죠. 잘 때 방탄 조끼 입고 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무실에 수류탄 파편이 없어. 그 1000개의 쇠구슬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 하나도 없다고요? 응. 파편이 없었어. 시체에만 박혀 있는 게 그것마저도 마른 먹거리인 거지 또. 당연히 총알 파편도 없었고 총알이 벽에 탁 맞았으면 팡 부서지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네. 그리고 김일병이 사용했다던 총에 지문이 없어. 그리고 김일병이 그 수류탄 깠다 그랬잖아. 안전핀은 있어. 근데 그 안전핀에 지문이 또 없는 거야. 그럼 장갑을 끼지 않았을까 생각하잖아. 근데 장갑 안 꼈다고 지 입으로 말했고. 그 다음 세 번째 의문점. 사라진 것들. 뭐가 사라졌냐? 여기 530 GP에는 소총이랑 기관총 포함해가지고 무기들이 48정이 있어야 돼. 총. 근데 20정밖에 없는 거야, 총이. 이게 나머지 28개가 어디 갔냐고. 당시 그래서 북한군의 침입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북한군 침입이 그냥 침입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이게 28정이 있었고 8정이 사라졌다고 나와. 네. 이건 좀 잘못된 보고지. 28정에서 8정이 사라졌다 그러면 너무 그렇죠. 더 미스터리. 네. 8명 죽었는데 8명 사라졌다. 그러니까 8정. 네. 원래는 48정 중에 22정이 없어진 거야. 그 22정에는 개인 화기 포함 기관총 있지. 네, 네. K3 기관총. 네. 그것까지 없어진 거야. 맞아. 그리고 이것만 없어진 게 아니라 희생자들의 전투복이 사라졌어. 이게 원래 전투복 그 유가족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 아무리 피가 묻어 있고 막 그래도. 아니면 돌려주기 뭐 하면은 보여주기라도. 그렇죠. 유품이잖아요. 보여주기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없어. 이게 어디 갔냐고. 자고 있을 때는 당연히 안 입고 있었을 테니까. 모르지. GP 특성상 전투복 입고 또 바로 출동해야 되니까. 아,
입고 잤을 수도 있긴 하죠. 음. 근데 근무자 아니면 근데 사진 보면 활동복 입고 죽어 있어. 그러니까요. 사진에는. 그래서 우리 아들들 전투복 어딨느냐 하니까 군 수사부에서 이런 말을 해. 불필요해서 다 소각했다. 아, 이거 말도 안 돼. 그 사진 보면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활동복 입고 죽어 있다 그랬잖아. 네. 피가 튀고 지저분해서 전투복을 소각했대. 지저분해서. 근데 피가 안 튀었다면서요? 그 지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니네 총들이랑 공용화기, 기관총, 방독면 다 어딨어? 이것도 불필요한 것 같아서 다 치웠대. 총을 왜 치워? 자 그럼 없어져서 이상한 거 알겠어. 근데 정확히 뭐가 의심스러운 거야 이 없어졌다는 게. 그 생각 들지. 그러니까 유가족 측은 이거야. 이날 실제로 야간 작전이 있었거든 이날. 아, 근데 야간 작전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북한의 피습이 있었다는 거지. 피격이. 그래서 작전 중이니까 전투복 차림에 개인총 그리고 아까 공용화기 있지 기관총. 이거 작전 중에만 나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총이거든. 네. 기관총은. 이렇게 보니까 정황이 딱 맞잖아. 훈련 중에 죽은 거야. 작전 중에. 그렇게 북한군한테 피습을 당하니까 방독면이나 전투복 입고 있었으니까 각종 무기, 개인 화기 이런 게 부서졌겠지. 포격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날 상황병이 상황일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새벽 2시 36분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속삭이듯 말함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어. 상황일지에. 그리고 새벽 2시 39분에 GP 전원 작전지역 투입 지시가 있었다. 작전지역에 전원 투입 지시 명령이 있었다는 거야. 이런 기록이 있어. 그리고 당시 무전 내용을 보면은 꽝 하는 폭음과 총성이 울렸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 대응 사격은 했는가? 상황을 보고하라. 라는 무전이 오고 간 게 있어. 또 근처 GOP 대대 상황병이 알 수 없는 미상의 적으로부터 9발의 피격이라는 무전을 남긴 기록도 있어. 근처 GOP에서. 왜 이런 가설을 낼 수 있냐 하면은 이 사건이 있기 이틀 전날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에서 군사 분계선을 침투한 북한군 하사가 있었단 말이야. 이 새끼 잡으면서 이 전군에 진돗개 둘이 발령이 됐던 거야. 네. 그래서 GP 부대원들은 최고조의 이제 차단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 네. 그리고 상처를 다시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아까 K1 소총으로 걔가 난사했다 그랬잖아. 근데 이 K1 소총으로 인한 상처가 아닌 거야. 총알 자국이 너무 커. K1으로 맞았을 때 사입구가 0.5mm인가 뭐 이래야 되는데 너무 큰 거야. 총알이. 그럼 우리나라 총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체력 단련실에서 죽은 장교 있었다 그랬잖아. 네. 이게 최초 사진에는 신발이 벗겨져서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었거든. 근데 며칠 후 다시 작성된 보고서랑 사진 보니까 신발이 신겨져 있어. 이거는 명백한 조작 아니야? 그렇죠. 신발이 다른 거는 다 뭐 알았다고 쳐. 근데 신발이 왜 신겨져 있냐고. 이거는 만졌다는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러니까 조작은 확실히 있다. 그리고 신발도 신겨져 있던 것도 그렇고 처음에 차량 단련실에 이렇게 총탄 흔적을 조사했을 때 4곳이 있었어. 벽에 팡팡 총알 박힌 게. 근데 며칠 있다가는 2개가 더 늘어나서 6개가 돼 있는 거야. 총탄 흔적이 벽에. 진짜 다른 건 진짜 음모론이라고 쳐도 이거 신발 이건 진짜 아니잖아. 이건 진짜 조작이지.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뭐 만약에 그렇다면 김일병은 왜 김일병은 왜? 네. 그거 이따가 설명해 줄게. 네. 그 다음 4번째. 사람이 8명이나 죽었어. 그럼 시신을 국군병원 한 곳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양주, 일동, 서울, 고양 이렇게 4군데로 분산을 시켜서 보냈어. 시신을. 8그루요? 안치를 4군데로 따로따로 흩어서 뿌렸단 뭐 말이야. 2구씩. 왜? 유가족끼리 못 모이게 하려고. 그렇게 실제로- 주장한다는 거죠? 실제로 유가족이 이게 전화로 보고 받은 다음에 아들 보고 죽었다. 네. 보고 받은 다음에 이 부대로 올라가는데 여기 가라 그랬다가 절로 가라 그랬다가 막 되게 뺑뺑 돌리는 느낌이었대. 일부러 시간 끄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대. 그럴 수 있죠. 유가족 입장에서. 왜냐면 시체 그 작전 지역에서 옮겨와야 될 수도 있잖아. 네. 만약에 작전 중에 죽었다고 치면 네네. 내무실까지 끌고 오려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존자한테 가보면 될 거 아니야. 생존자한테 이제 가보자고.
일단 박일병이라는 사람이 있어. 네. 어느 기자의 인터뷰 내용이야. 너 작전 마치고 돌아가다가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내무실 복귀하고 전투복은 입고 있었어? 벗었죠. 치료하려고 벗었죠. 그 전투복 어딨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웠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럼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작전 갔다 왔다 그랬다고 시인을 한 거네? 응. 작전 마치고 들어가다 그런 거야? 했을 때 네. 네. 응. 그리고 시체를 옮겨서 재배치했다고 지목되는 부지피장 최하사가 있어. 얘가 시체를 옮겨서 배치한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야. 최하사한테 가서 어떻게 일어난 사고입니까? 그러니까 최하사가 작전 중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전 중? 작전 중이면은 너네 벙커 안에 있어서 안 다치잖아. 아, 복귀 때 같습니다. 복귀 때라고? 네. 이런 내용인데 이 최하사가 시체 배치 잘했다고 칭찬까지 받았었다라는 말도 했었어. 야, 너 시체 배치 잘했네.